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행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양회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더 중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때리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려서라도 중국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양회 그리고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전략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의 홍록기 책임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일단 이번 2025년 중국 양회 이슈 그리고 양회가 어떤 행사인지 심수영 캐스터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듣고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며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회가 뭐냐고 물으면 막연히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양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문자 그대로 두 가지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고 다른 하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인데요. 전인대의 경우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고 정협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인대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보다 이미 결정된 정책들이 발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방향성이 제시되면 실질적인 추진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올해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 성장률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5%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지원 방안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2의 딥시크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기술주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이 가장 신경 써온 건 경기 부양책인데요. 최대 900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율 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들여 내수를 자극할 거라 보는 건데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 등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시장이 내수 진작에 눈이 팔려 딥시크 쇼크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건데요. 관련해 중국 제조업이 산업 재편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해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선점해온 빅테크 중심 고부가 가치 산업에 중국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음을 딥시크가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건데요. 결국 테크 산업의 패권이 중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이번 양회에서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번 양회 모멘텀 어떻게 똘똘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투자 전략은 잠시 후 마켓 진단까지 함께 하시고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양회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좀 봤습니다. 중국이 제시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테크주들에 대한 중국의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과연 양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테고 마지막이 이제 경기 부양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 홍록기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딱 중국이 지금 개장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개장 상황 간단히 체크해보고 본격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LS증권 백관열 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오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금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0.4% 하락 중에 있고요. 항생지수도 하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1.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발표되었던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중에 플러스 0.8%
항생 지수는 장중에 플러스 1.9%까지 상승폭을 튀어나가다가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전부 다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개막하는 양회에 대한 관망 심리가 오늘까지 자극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주목해야 할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정치 협상회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인대 같은 경우는 내일 5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전년도 목표치인 5%와 좀 동일하게 제시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작년 양회에서는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자립에 대한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강조가 되었더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특히 내수 확대에 대한 메시지가 좀 1순위로 전달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는지를 좀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으로 중국 증시가 특히 하방 압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권 시황이었습니다. 네, 백건일 연구원과 함께 중국 출발 시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하락세로 좀 돌아선 상황이에요. 오전에 그래도 조금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다가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코스피 종합지수는 0.21%, 코스닥 종합지수는 1.49%까지 낙폭을 좀 넓혔습니다. 자, 중국 양회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영권님이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심수영 캐스터 얘기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배경구원의 전체적으로 포인트도 몇 가지 짚어봤는데 중국이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2025년은 5% 내외로 뭐 제시할 거다 이런 얘기는 있더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저도 5%를 제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뭐 지금 중국이 증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은 맞고 저도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경기 문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뭐 네. 내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발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 증가율, 순수출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5%가 가장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숫자를 제시할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시장이 지금 사실은 실망을 좀 할 네, 가능성이 있고. 아마 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중국 경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5% 정도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숫자라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저는 이 숫자보다는 네. 주목할 부분이 앞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재정 적자율이 얼만큼 강력하게 편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적극적 재정 정책이란 말을 많이 써왔거든요. 네네. 이 코멘트에 부합하는 수치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인대랑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겠지만 그 정책 방향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결국에 내수 부양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5% 내외의 경제 성장률 제시를 할 텐데 네. 해외 시각에서는 5% 힘들 거야라고 네. 보는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눈높이 맞추려면 결국에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작년 말이었나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이 예상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재정 적자율, 네. GDP 대비 재정 적자율 3% 정도로 설정을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4% 정도는 재정 적자율을 제시해야지 시장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5%의 경제 성장률이 달성하는데 무리 없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통화 정책의 역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효과의 속도도 그렇고 중국이 그간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을 더 우선시 펼쳐왔거든요. 팬데믹 국면부터. 금리 같은 거 네, 내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거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효과는 이때까지 반감되어 왔던 부분들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효과와 가시성을 생각한다면은 재정 적자율이 4% 정도로는 설정을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재정 적자율을 1%포인트 중국이 높이면 네.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네. 더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기금 수입이나 지방 국채들까지 다 설정을 다 이제 넣게 되면은 네네. 10% 정도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율이 되게, 그러니까 광의 의미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도 GDP를 5%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9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네, 네. 뭐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중국이 5%대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더라도 네. 달성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궁금한 거는 이제 관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추가 관세 10%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의 우회 수출마저도 다 차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와 관련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얘기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은 안 나올까요? 아마 양회에서 수출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은 최대한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발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작년을 돌이켜 보면은 네. 생산은 중국 정책에 이제 반응을 해서 잘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비보다 정확히는 수요보다 생산이 우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팬데믹 국면부터 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잉 공급 이슈를 네, 해결하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요를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수에 의존을 해서 순수출 대비 GDP 기여도가 올라가는 등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메워 왔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비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원책이라는 거는 네. 이구환신이라고 작년에 시행했던 정책의 확대. 대표적으로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일단 이구환신의 품목들이나 네. 그 규모가 커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이 최근 들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네.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없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의 경기 전망이나 네. 아니면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가게들의 체력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내놓더라도 반응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구환신이 기대되는 품목들은 실제로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효과를 볼 만한 이제 체력들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구환신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품목들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증시 부양에 적극적이다라는 해석들도 있던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중국의 증시 구조가 네. 선진국 대비 많이 낙후되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불편한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들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움직임을 내놓을 때도 증시의 주가들을 보면은 반응들이 별로 없었던 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증시도 함께 부양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기대는 나오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것보다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내수 등등,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할 거라는 정책 기대감들이 더 증시를 올리는데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사실은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너무 빠질 경우에는 증시를 부양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지금은 많이 오르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코멘트를 듣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다시 조금 낙폭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네. 증시를 살리기 위한 코멘트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해 뭐 저점하고 생각해 보면 30% 이상 지금 올라 있는 네. 상태고 몇몇 기업들은 뭐 3배 주가가 오른 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정도로 네, 아까 그러실 수 좋다라는 있죠.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하고 이제 비교가 돼서 더 좋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이 기술주 투자, 네. 그다음에 기술주들의 상승세, 중심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도 이른바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네.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올해 전인대에서 나와야 될 문제는 네. 내수 부양이 더 첫 번째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AI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주도로 이제 뭐 신형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 하에 관련된 금액들이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었고, 네. 그리고 뭐 스타 50 과창판이라든지 아니면 북경거래소 50이라는 비상장 거래소들이 주가 수익률보다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도 증시를 통한 그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딥시크라는 성과를 통해서 시장에 주목받게 된 거는 이제 의의가 있지만 네. 이쪽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투자 속도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장기적인 문제로 넘어간다면 이제 5년 넘게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은 지금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조업들의 그 현대화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분명히 중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정책적인 흐름들을 따라가야 한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생산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는 시장, 그러니까 그런 기이한 구조를 5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고, 지적해 주셨지만 그게 결국에 과잉 공급이고, 네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재고나 마진들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 작년까지는 수출로 많이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올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나 재고 압박이 커지는 거고, 네. 그런 흐름들은 사실 2021년도, 2022년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기업들이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이 이익이 떨어진다면은 지금 중국 증시가 9월 달을 작년 9월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 펀더멘털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기대감들, 정책 기대감들이나 유동성 기대감들, 공급 기대감들에 올랐던 주가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내수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양회에서 내수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강력한 내수 정책은 우리 증시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회와 관련된 이슈를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번에 내수주, 네. 근데 물론 내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GDP가 5% 이상 설정이 되고 재정 적자율로 4% 넘게 이제 설정이 되어야지 네. 이런 중국의 논테크들이 사실 못 따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테크주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논테크가 이제 테크주 쪽에 키 맞추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중국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 내수 플레이들이 가능한 업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감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국 내수가 살아났을 때 그 각 한국 증시들의, 그러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네.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도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분위기는 중국 내수업 관련된 업종들에게도 분명히 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회 이슈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책임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